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사우디 사람들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라 알파이살입니다. 36살이고 사우디 국영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저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죠. 햇살이 사막의 모래처럼 황금빛으로 빛나는 고층 빌딩들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리야드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두바이나 아부다비처럼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간단히 아침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한 후 출근 준비를 합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며 히잡을 정리하는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는 늘 노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항상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을 나서면 제가 사는 빌딩 단지에서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얼마 전에 개통된 리야드 메트로, 우리의 자랑이죠. 지하철역으로 들어서면 마치 공항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초현대적인 디자인의 기둥들,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안내 스크린까지.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니까. 저는 매일 이 말을 되뇌며 미소 짓습니다. 자동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가면 다시 한번 감탄이 나옵니다. 깨끗한 승강장, 투명한 스크린도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까지. 때로는 이곳이 유럽이나 일본의 지하철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열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으면 지하철이 땅속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디지털 표시판에는 다음 역과 도착 시간이 아랍어와 영어로 번갈아 표시되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자동차로만 이동했는데 이제는 이런 첨단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니. 출근길 지하철에서 저는 종종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부터 현대적인 차림의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리야드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하지만 이 지하철 안에서는 모두가 각자의 세계에 빠져 조용합니다. 킹 압둘라 금융지구역 도착입니다. 열차가 제가 내릴 역에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플랫폼으로 나서면 다시 한번 이 거대한 역사의 규모에 감탄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면 금융지구의 고층 빌딩들이 저를 맞이하죠. 그리고 5분만 더 걸으면 저희 항공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매니저 아미나가 저를 반깁니다. 노라, 좋은 아침이야. 오늘 중요한 소식이 있어. 아미나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봅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축하해. 노라, 자네가 새 노선에 발탁됐어. 사우디 항공 노선이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였어요.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요? 언제부터인가요? 다음 주부터야.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 자세한 일정은 이메일로 보낼게. 그날 퇴근길, 저는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상상했어요. 드라마에서 본 분주한 서울의 모습, 그리고 김치와 비빔밥 같은 음식들.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서울의 모습, 문화, 그리고 제가 머물 호텔까지 검색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은 초현대적인 도시로 보였어요. 마치 우리 리야드처럼. 과연 어떤 나라일까? 이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꿀 첫 번째 단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2시간의 비행, 처음 경험하는 노선이라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승무원 동료 레일라가 제 어깨를 툭 쳤죠. 긴장되니? 한국은 처음이지? 응. 사실 좀 떨려. 한국어도 모르고 문화도 생소하고. 레일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하대. 그리고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라고 하더라고. 비행 중에는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몇 편 봤어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 활기찬 서울의 모습,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팝까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저는 감탄했어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절차를 밟는 내내 주변을 둘러보았죠. 깨끗한 시설,
효율적인 동선, 친절한 직원들,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여기 공항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같이 온 동료에게 말했죠.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가는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어요. 표를 사고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죠.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승차했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한강을 지나는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도시의 스카이라인, 강을 따라 이어진 공원들, 리야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1시간 남짓 후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이제 호텔까지는 지하철을 한 번 더 갈아타야 했습니다. 서울역 지하철로 향하는 길, 넓은 역사 내부가 눈에 들어왔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강한 데자뷰가 밀려왔습니다. 승강장의 구조, 스크린도어, 개찰구, 안내 시스템, 모든 것이 익숙했어요. 마치 리야드 메트로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제서야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그 기시감의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개찰구 디자인, 표지판 배치, 심지어 안내 방송의 톤까지 리야드 메트로와 너무 흡사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이 있는 역에 도착한 후에도 그 생각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온 저는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시차 때문에 피곤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죠. 리야드 메트로 건설 회사라고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에 놀랐어요. 삼성물산, 한국 회사가 우리 지하철을 지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타고 다니던 리야드 메트로가 제가 지금 방문한 이 나라의 회사가 만든 것이라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지만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었기에 이 궁금증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사우디 항공사 서울 지점 사무장 김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미팅 후 잡담을 나누다가 어제의 궁금증이 떠올랐어요. 김 씨, 혹시 리야드 메트로에 대해 아세요? 어제 서울 지하철을 타는데 너무 비슷해서 놀랐거든요. 김미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거 삼성물산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 기업이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지었거든요. 70km 길이의 3개 노선을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고 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리야드의 자랑, 최첨단 지하철이 한국에서 만든 것이라니. 그동안 저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재정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리야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미영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홍보를 많이 안 했나 봐요. 우리나라는 해외 건설이나 인프라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근데 대부분 현지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매일 타던 지하철이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니. 그동안 느꼈던 자부심의 원천이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였을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이토록 대규모이자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서 해냈다니 궁금증이 폭발했어요. 어떻게, 언제, 왜 한국 기업이 사우디의 지하철을 건설하게 되었을까?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깊은 밤까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하철에 관한 호기심을 넘어 제 나라와 한국 사이에 숨겨진 관계에 대한 탐구가 되어가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체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찾기로 했습니다. 항공 승무원 일정 틈틈이 시간을 내어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호텔 컨시어지에게 물어 삼성물산 본사가 있는 곳도 알아냈죠. 멀리서나마 그 높은 빌딩을 바라보며 이 회사가 제 고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했습니다. 저 회사가 우리 리야드를 변화시켰구나. 저는 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했어요. 열차 내부 디자인, 안내 시스템, 환승 구조까지 모든 것이 리야드 메트로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리야드 메트로가 서울 지하철을 닮아 있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리야드 메트로 건설을 검색하자 여러 영상이 나왔어요. 그중 한국 방송사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어 다행이었죠.
저는 숨죽여 영상을 봤습니다. 사막의 도시 한복판에 70km의 지하철을 3개 노선으로. 다큐멘터리는 사우디의 환경적 도전과 한국 기술진의 혁신적 해결책을 상세히 보여주었어요. 영상 속 인터뷰에서 한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극단적인 온도 차이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수 재료와 설계 기술로 이를 극복했죠. 영상은 이어서 무인자동 운전 시스템, 초대형 TBM 굴착기, FSLM 공법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고 없이 정확하게 놀라운 속도로 완공했다는 점도 강조했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매일 타던 지하철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였다니.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삼성물산의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로서 네옴시티, 키디아 프로젝트 등 사우디 전역의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디오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이렇게 깊다니.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리야드 메트로에 관한 영문 기사와 보고서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기업인 삼성물산이 21조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 리야드 메트로 3개 노선을 건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외국 기업 중 가장 많은 노선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우리가 몰랐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삼성물산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현대건설, 쌍용건설, 대우건설 등 여러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대학, 고속도로, 발전소까지 사우디의 현대화에 한국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사우디 항공사 서울 지점 직원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알게 된 이야기를 꺼냈죠. 한국이 우리 사우디에 이렇게 많은 기여를 했다니 놀랍네요. 왜 우리는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걸까요? 한 한국인 직원이 답했습니다. 아마도 계약 조건이나 외교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또 한국 기업들이 자국에서는 이런 해외 성과를 많이 홍보하지만 현지에서는 조용히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제 인식 속에서는 그저 삼성전자 제품, 현대자동차, K-팝 정도로만 존재했는데 알고 보니 제 고향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숨은 주역이었던 거예요. 이런 걸 해낸 나라가 있었다니 내가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저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한국의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질서 정연한 도시 구조, 효율적인 대중교통,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우디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 기술자들이 사우디의 모래사막에서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간단한 메모를 시작했어요. 한국과 사우디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메모는 점점 길어졌고 저는 밤늦게까지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 서점에 들러 사우디와 한국의 관계에 관한 책을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된 책들 중에서 중동의 한국 기업들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그 책에는 제가 알게 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중동에 진출해 중동 건설 신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석유 파동 이후 외화가 필요했던 한국은 중동의 오일머니를 건설 사업으로 끌어들였고 그것이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였죠. 그렇구나. 우리가 한국의 발전을 도왔고 이제 한국이 우리의 발전을 돕고 있는 거야. 이 깨달음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국가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이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지 실감했어요. 리야드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틀 동안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았어요. 책, 기사, 다큐멘터리, 그리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모습을 마음에 담았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우디 사람들과 나누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고마워, 한국. 내가 몰랐던 사이에 넌 내 고향을 변화시키고 있었구나. 리야드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출퇴근길에 지하철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현대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고만 생각했던 리야드 메트로가 이제는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인연을 상징하는 장소로 느껴졌어요. 이 스크린도어, 서울에서 본 것과 정확히 같은 디자인이네. 매일 아침 지하철역에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의 폰트, 에스컬레이터의 배치, 심지어 역사 내부의 조명 방식까지 모든 것이 서울에서 보았던 것과 닮아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저 지나쳤던 디테일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블로그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사우디의 새로운 미래를 만든 숨은 파트너, 한국이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은 리야드 메트로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어떻게 사막의 도시에 최첨단 지하철을 건설했는지, 어떤 기술적 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리야드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상세히 썼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사우디 사람들이 우리 도시의 발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후 저는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다녔어요. 사우디 국립도서관에 가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한국 신문사들의 영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리야드 메트로와 한국 기술의 연관성을 직접 확인하는 일이었죠. 어느 날 킹 압둘라 금융지구역에서 내려 회사로 걸어가는 길에 눈에 띈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현대 건축 양식의 그 건물 입구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로고가 있었어요. 한국 회사의 사무실이었던 겁니다. 호기심에 저는 로비에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곳이 한국 회사인가요? 젊은 사우디 직원이 대답했어요. 네. 한국의 현대 엔지니어링 리야드 지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실은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거든요. 한국 회사들이 우리 사우디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직원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회사도 리야드 외곽의 발전소 프로젝트와 담맘의 정유시설 확장 공사를 맡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이 우연한 만남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사우디 전역에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우디 직원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블로그에 두 번째 포스팅을 올렸어요. 사우디 곳곳에 숨어있는 한국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요. 이번에는 제가 알게 된 다양한 프로젝트들, 발전소, 정유시설, 병원, 대학 캠퍼스 등에 대해 썼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는 사우디와 한국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두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사우디의 오일머니로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제는 그 기술력으로 사우디의 비전 2030 실현을 돕고 있었던 거죠. 매주 새로운 주제로 블로그 포스팅을 올리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정한 애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리야드 곳곳에서 한국의 영향을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킹파드 의료도시의 세병동을 지나가다 건축 현장 간판에 삼성물산이라는 로고를 발견했고 또 다른 날에는 킹사우드 대학의 새 공학관이 한국의 건축 기술로 지어졌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 곳곳에 한국의 기술이 숨어 있었구나. 한 달 후 제 블로그는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자 수가 늘어났고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리야드 메트로가 한국 회사에 의해 건설되었다고요.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활동하나요? 한국의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난가요? 이런 반응들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움과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제 관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회사 휴게실에서 블로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노라, 요즘 한국에 빠져 있다면서.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 동료 라티파가 약간 놀리는 듯한 어조로 물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웃으며 귀 기울였습니다. 응. 알고 보니 우리 리야드 메트로가 한국 회사에 의해 지어졌더라.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라티파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래서 그냥 돈 받고 일한 거지. 뭐가 대단해? 우리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들이 와서 지은 거잖아.
다른 동료 파티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일하러 온 외국 회사일 뿐이야. 우리 왕국의 재정으로 지은 거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시각도 틀리지 않았지만 제가 느낀 감동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맞아. 우리가 돈을 지불했지. 하지만 기술력과 노하우는 그들이 가져온 거야. 사막에서 이런 첨단 지하철을 만드는 건 돈만으로는 안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 라티파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화제는 곧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제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어요. 제가 느낀 그 감동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걸까? 어떻게 하면 그들도 이 특별한 인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까?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 빛나는 고층 빌딩들. 그 불빛 속에는 얼마나 많은 한국의 기술과 노력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고 감사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블로그에 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진솔하게 제 마음속 감정을 담아서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건물들, 도로들, 그리고 지하철, 이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누군가의 땀과 지식,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에 출장을 갈 때마다 새로운 시선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임무를 수행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제 고향의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장소로 느껴졌어요. 서울에 도착할 때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출장 일정이 끝나고 남는 시간이 있을 때면 저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탐험을 떠났어요. 이것은 제게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보안 시스템, 서울 곳곳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세종시의 친환경 빌딩 디자인,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사우디에 적용되고 있는지 찾아보는 재미가 생겼죠. 한 번은 서울의 큰 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사우디의 몇몇 최신 병원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이었어요. 리야드의 킹파하드 의료도시의 새 시스템이 서울대학교 병원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연결고리가 곳곳에 있었구나. 매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작은 노트북에 발견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가능하면 현지 전문가들과 대화도 나눴어요. 이 모든 자료는 제 블로그의 소중한 콘텐츠가 되었죠. 우리 사우디에 적용된 한국 기술과 문화 찾기라는 시리즈는 제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꾸준히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과 숫자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한국 동료들이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워할 때면 뿌듯했어요. 노라 씨, 한국어 정말 빨리 늘었네요. 어느 날 리야드의 신규 상수도 처리시설 개통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한국인 엔지니어 팀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도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소속이었고 이 시설의 핵심 기술을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라입니다. 한국 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들은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며 반가워했고 저는 그들에게 제 블로그와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중 이준호라는 엔지니어가 특히 흥미를 보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취미네요. 사실 우리도 사우디에서 일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껴요. 하지만 현지인들이 우리 기술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더 기쁘네요. 이준호 씨는 제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들, 그들이 극복한 기술적 도전들, 그리고 사우디와 한국 기술자들 간의 협력 이야기까지요. 우리에게도 배울 점이 많아요. 사우디의 환경은 한국과 매우 다르니까요. 여기서의 경험은 우리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대화는 제게 또 다른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이 사우디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이것은 제 블로그의 새로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한국과의 연결점을 발견하는 것은 이제 제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리야드의 새로운 스마트 쓰레기통이 한국 기업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 사우디 학교에 도입된 디지털 교육 시스템이 한국의 모델을 따랐다는 것, 심지어 제가 자주 가는 쇼핑몰의 스마트 주차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블로그에 이런 내용을 올릴 때마다 저는 항상 한 가지 감정을 강조했어요. 바로 감사함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편리함과 발전 뒤에 누군가의 노력과 지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노인분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지하철 벽면에 디지털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했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했는데.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그런데 이 기술, 한국에서 온 거라는 거 아세요?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정말인가? 저는 간략하게 리야드 메트로의 역사와 한국 기업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노인은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구나. 흥미롭군.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감사해야겠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일었습니다. 제 작은 노력으로 한 사람이라도 이 특별한 인연을 알게 되고 감사함을 느낀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블로그를 계속 운영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블로그에 특별한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함의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오늘 지하철에서 만난 한 어르신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함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편리함과 발전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사우디의 현대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세상을 더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글은 예상보다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댓글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달렸어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저도 이제부터 우리 주변의 기술과 발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어요. 노라 씨의 글 덕분에 지하철을 탈 때마다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관계를 몰랐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반응들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된 블로그였지만 이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사우디 사람들이 자국의 발전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통해 세계를 더 넓게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 출장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곳의 기술과 문화를 탐구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의 인터뷰도 시도했고 가능한 많은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블로그를 통해 사우디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저는 점점 더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 도움에 대한 감사함을 넘어 국가 간 협력과 인류의 공동 발전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감동이었어요. 어느 날 밤, 리야드의 고층 빌딩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빛나는 도시의 불빛 속에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비전이 함께 빛나고 있구나. 블로그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방문자 수는 서서히 늘어 이제 하루에 100명 이상이 찾아오는 작지만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반응을 받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학생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우디 엔지니어들, 심지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젊은이들도 있었어요. 노라 씨의 블로그 덕분에 한국 유학을 결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부정적인 댓글도 달렸어요. 왜 외국 기업을 이렇게 띄우나요? 우리 사우디 기업들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돈 받고 일한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이런 기술은 어차피 미국이나 유럽에서 배운 것 아닌가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느낀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인간적 이야기, 협력의 가치, 그리고 감사함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블로그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보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휴게실에서 라티파가 또다시 제 블로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노라, 아직도 그 한국 블로그 하고 있어? 이젠 그만 지겹지 않아? 그녀의 어조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았어요. 응, 계속하고 있어. 사실 요즘 방문자가 꽤 늘었어. 근데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거야? 우리도 자랑스러운 사우디 기술이 많은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라티파, 난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거야. 한국은 그중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맞아.
우리 사우디 기술자들도 정말 대단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 라티파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그런 거 쓴다고 돈이라도 벌어? 시간 낭비 아니야?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거지. 그리고 나한테는 의미 있는 취미야. 이런 대화들이 종종 있었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 프로젝트를 더 깊이 조사하고 가능하면 양국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출장 때마다 현지 기업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어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 등 사우디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본사를 찾아가 견학을 요청했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사우디 항공사 직원이며 블로거라는 소개로 몇몇 기업에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삼성물산의 중동 프로젝트 전시관에서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모형과 사진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김 부장님은 제 블로그에 대해 듣고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도 사우디에서 일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더 기쁘네요. 김 부장님께서는 리야드 메트로 건설 당시의 뒷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사막의 모래폭풍과 싸운 이야기, 현지 작업자들과 언어 장벽을 극복한 방법, 그리고 사우디 문화를 존중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노력들까지. 사실 저희가 기술력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사우디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건설 기술은 저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죠. 이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사우디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이 인터뷰 내용은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스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도전은 꾸준히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항공사 일로 바빴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에 집중적으로 글을 썼어요.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전해지는 독자들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어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무관심했지만 점차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발신자는 아흐메드 알파이살이었습니다. 제 조카의 이름이었죠. 이모. 안녕하세요. 저 아흐메드예요. 이모의 블로그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한국에 유학 중이에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모의 글을 읽고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조카 아흐메드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구나 제 블로그를 읽었다니. 바로 전화를 걸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흐메드는 이미 1년 전부터 한국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사우디 정부의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그는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을 배워 사우디의 미래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모 블로그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느꼈는데 이모처럼 그걸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이모 덕분에 제가 하는 공부가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아흐메드의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제 작은 노력이 가족에게까지 닿았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통화하며 한국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흐메드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이모, 다음에 한국 오시면 서울대학교 캠퍼스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제 한국인 친구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다들 사우디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이 통화 이후 제 블로그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적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양국 간 교육과 문화, 교류에 대한 내용도 다루기 시작했어요. 아흐메드를 통해 한국에서 공부하는 다른 사우디 학생들과도 연락이 닿았고 그들의 이야기도 블로그에 담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독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유학에 관심을 보였고 질문과 조언을 구하는 메시지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나누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어요. 어느 날 리야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기술 협력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이것이 제 경험과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3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거의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라 알파이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보고 경험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잘 진행되었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질문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강연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추가 정보를 요청했고 몇몇은 제 블로그에 열렬한 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단지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된 블로그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제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강연 이후 제 블로그의 방문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100명이던 방문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댓글과 메시지도 쏟아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쁜 일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교수,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 연락을 주었습니다. 한 메시지는 사우디 교육부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서 왔어요. 알파이살 씨, 귀하의 블로그를 통해 한국-사우디 관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한국과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시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반응들은 제게 큰 책임감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어요. 저는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쓰기 전에 꼼꼼히 사실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간혹 부정적인 반응도 더 늘어났어요. 어떤 이들은 제가 지나치게 한국을 찬양한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사우디의 자체 기술력을 과소평가한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한날은 특히 강한 비판 댓글이 달렸어요. 당신은 마치 사우디가 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글을 쓰는군요. 우리나라의 자존심은 어디 갔습니까? 석유 수출로 얻은 돈으로 그들의 기술을 구매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감사해야 합니까? 이런 댓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국가적 자부심은 중요하니까요. 저는 이런 비판에 정중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어요. 귀하의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사우디의 자체 노력과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이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저는 국가 간 협력의 아름다움과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구매했다는 표현도 맞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사우디 엔지니어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발전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오히려 제 생각도 더 깊어지고 블로그의 방향성도 조금씩 조정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일방적인 칭찬보다는 양국 간 상호 협력과 공동 성장의 관점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조카 아흐메드가 한국 최대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거예요. 한국과 중동의 미래라는 주제의 특집 다큐멘터리였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우디 유학생으로서 아흐메드의 이야기가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다뤄진다고 했습니다. 아흐메드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이모, 제가 방송에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모 블로그도 소개된대요. 제가 인터뷰에서 이모 이야기를 했더니 제작진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작은 블로그가 한국 방송에 소개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왜 내 블로그에 관심을 가진 거지? 제작진이 말하길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시민 차원에서 조명하는 내용이 흥미롭대요. 특히 이모처럼 자발적으로 한국 기술에 관심을 갖고 알리는 사우디인이 있다는 사실이 신선하다고요.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에 방영될 예정이었고 한국어로 제작되지만 영어 자막이 있어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기대에 차 있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저는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유튜브에서 시청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국과 중동의 경제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했고 중간에 아흐메드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아흐메드는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의 유학 경험과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언급할 때는 한국과 사우디의 숨은 연결고리를 발견한 이모라고 소개했어요. 놀랍게도
다큐멘터리에는 제 블로그 화면도 잠깐 등장했습니다. 영어 자막과 함께 내레이터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 중동에 미친 영향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문화적,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사우디의 항공사 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한국 기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현대화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언급이었지만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제 작은 노력이 이렇게 먼 곳까지 알려지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로그 방문자 수가 갑자기 폭증한 거예요. 통계를 보니 한국에서의 접속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대부분 한국어였어요.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읽어보니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의 블로그를 통해 사우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우디에서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제 블로그는 더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독자들도 늘어났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사우디에 파견되어 일했던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한국인 독자는 이메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아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사우디에 도착했을 때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우디 동료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라마단 기간 동안 사우디 가정에 초대받아 이프타르 식사를 함께한 경험은 잊을 수 없어요. 귀하의 블로그를 통해 그때의 추억이 떠올라 메일을 보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블로그의 콘텐츠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이제는 기술적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인간적 만남의 이야기들도 다루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쁜 소식은 몇몇 학교에서 제 블로그가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야드의 한 국제학교 교사가 연락해왔어요. 저희 학교에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알파이살 씨의 블로그가 훌륭한 사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우 흥미롭게 읽고 있어요. 이런 피드백은 제게 더 큰 책임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 글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이 뿌듯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다가오는 한국-사우디 경제협력 포럼에 저를 연사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귀하의 블로그가 양국 관계에 기여하는 바를 높이 평가하여 시민 교류 세션에서 발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식 행사의 연사라니 긴장되었지만 이것이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포럼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 내용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감사함이었어요. 국가 간 협력에서 기술과 자본의 교환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포럼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 중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 기업인, 학자들이 많았어요. 심호흡을 한 후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라 알파이살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항공사 직원이자 블로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보고, 사용하고, 경험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감사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제가 리야드 메트로에서 시작된 깨달음의 여정, 한국과 사우디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과정, 그리고 그것이 제 삶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술은 구매할 수 있지만 진정한 발전은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인정과 감사함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예상보다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 흥미로운 질문들이 나왔고 특히 한 한국 기업인의 질문이 기억에 남았어요. 알파이살 씨, 당신의 블로그가 사우디 사람들의 인식을 얼마나 바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제 블로그가 사우디 전체 인식을 바꿨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직 작은 영향력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몇백 명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과 자본의 교류를 넘어선 인적, 문화적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여러 참석자들이 명함을 건네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동 담당자들, 사우디 정부의 국제협력 담당자들, 그리고 양국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리야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된 블로그가 이제는 작지만 의미 있는 문화 외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진심은 결국 통하는구나. 포럼 이후 제 삶은 더 바빠졌습니다. 항공사 일을 계속하면서도 이제는 블로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로 주말과 휴일이 꽉 찼어요. 한국 사우디 문화 교류 행사에 초대받기도 하고 청년 그룹의 멘토링 세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도 들었지만 이런 활동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로 가는 비행 일정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유럽 노선만 담당하다가 오랜만에 한국행이었어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출발 전날 저는 작은 메모장에 편지를 썼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쓴 감사의 편지였어요. 한국 여러분, 사우디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노력이 우리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리야드 메트로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비행 중에도 이번 방문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번이나 한국을 방문했지만 이번만큼 특별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이제 저는 그저 업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먼저 조카 아흐메드에게 연락했어요. 그와 함께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인 삼성물산 본사 방문을 계획했거든요. 아흐메드는 자신의 한국인 친구인 준호를 통해 방문 일정을 잡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삼성물산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이틀 후 저와 아흐메드는 삼성물산의 큰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우리를 맞이하며 회사 로비로 안내했어요. 곧 준호의 아버지인 이 부장님이 오셨고 우리를 회사 홍보관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홍보관에는 삼성물산의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가장 눈에 띄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모형과 사진, 영상까지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멋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사막이라는 환경에서의 도전이 컸지만 사우디 정부와 현지 엔지니어들의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를 남기고 싶어요.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 부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내용을 읽으시더니 감동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시다니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특히 중동 프로젝트 팀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홍보관 방문록에도 한마디 남기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기꺼이 방문록을 작성했습니다. 제 블로그 주소도 함께 남겼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요.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이 부장님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기념 배지였어요. 이건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만 제공된 특별한 배지입니다. 알파이살 씨도 이제 우리 프로젝트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작은 배지였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컸어요. 저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조카 아흐메드와 함께 서울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아흐메드는 이곳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와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적응했고 이제는 정말 이곳을 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서로 돕는 문화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그럼 졸업 후에는 계획이 있니? 네. 사우디로 돌아가서 저희 나라의 인프라 개발에 기여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살려서요. 특히 네옴시티 같은 미래 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꿈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류의 결실이 아닐까요? 한 나라에서 배운 것을 자기 나라의 발전에 되돌려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나라 간의 이해와 우정이 깊어지는 것. 리야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의 모든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올릴 새 글을 구상했어요. 감사함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방문의 경험과 느낌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곳은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라 두 나라의 협력과 우정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작은 배지가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범한 아침 출근길.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대부분은 이 지하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방문자 통계를 확인했어요. 이제 월간 방문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숫자였어요. 10명이든 10,000명이든 제가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그 과정에서 감사함을 나눌 때 진정으로 발전합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리야드의 아침 풍경이 열차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배지를 꺼내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길 위에 한국이 함께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라 알파이살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노라 씨가 리야드 메트로에서 시작해 한국과 사우디의 깊은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감사함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가는 여정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이 숨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죠. 특히 국가 간의 협력이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서로의 발전과 성장을 돕는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오늘날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노라 씨의 작은 노력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우정을 깊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개인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고 그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